일본 전철 너무 어렵다. 어쩌고 저쩌고 선 어쩌고 저쩌고 패스를 타고 무슨 선에서 어떤 선으로 갈아타고 환승을 하면 요금이 더 나오고, 일본 전철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머리가 하얘지신 분들을 위해서 일본 전철이 구성되어 있는 원리만 살짝 이해해도 도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요즘 일본에 놀러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저도 일본 도쿄에 살고 있다 보니 아는 분들이 도쿄 여행을 오신다고 하면 이것저것 궁금한 걸 대답해드리거나 여행 일정을 봐드리는 등등 도움을 드릴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일본 여행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획을 짤 때 가장 헷갈려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본 전철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일본이 워낙 철도 노선이 복잡해서 아주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저도 일본 전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 사는 사람들도 익숙하지 않은 길 갈 때는 다 미리 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다녀도 틀리게 다니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도 일본 전철이 구성되어 있는 원리만 살짝 이해해도 여행 계획 짜실 때 훨씬 수월하고, 검색해서 나온 철도 관련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파악하기 쉬워지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전철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꼭 해주는 설명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설명만 들어도 너무 어려웠던 일본 전철이 조금은 이해가 되어서 그 다음 여행 준비를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동영상의 목적은 일본 전철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머리가 하얘지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설명을 해드리고 여행 준비의 두려움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도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도쿄가 아닌 지방이라도 대체로 원리는 비슷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일본 전철은 노선마다 운영하는 회사가 다 다르다는 것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운영회사가 다른 노선을 탈 때마다 돈을 내야 한다는 게 여행객들에게는 중요한 부분이겠죠. 서울 지하철도 1, 2, 3, 4호선이랑 5, 6, 7, 8호선의 운영회사가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환승할 때 추가 요금을 내지는 않잖아요. 일본은 냅니다. 블로그 같은 걸 검색해보시면 메트로 패스를 사면 24시간 동안 도쿄 메트로를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도쿄 메트로가 일본에 있는 수많은 철도 회사 중 하나의 이름입니다. 이 패스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일본 전철은 서울 지하철처럼 숫자로 1호선, 2호선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노선마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야마노테선, 긴자선, 아사쿠사선 같은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전철 노선 이름입니다. 지금 제가 3가지 노선 이름을 말했는데 이 3가지 노선의 운영회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야마노테선에서 긴자선으로 갈아타려고 하면 야마노테선 요금을 낸 다음에 긴자선 요금도 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노선이 달라질 때마다 매번 요금을 내야 하나요?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노선끼리 갈아탄다면 추가 요금이 없어요. 대신 갈아탄 만큼 오래오래 전철을 타면은 이동거리가 길어진 만큼 거리 비례 요금을 내긴 하겠지만 그거는 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들이 같은 회사인가? 이걸 알면 계획 세우기가 훨씬 쉽겠죠. 보통 도쿄에 여행을 오셔서 주로 타게 될 노선들을 운영하는 회사는 크게 3군데입니다. 첫 번째가 JR, 일본 전국을 철도로 연결하는 국영철도 노선입니다. 도쿄를 빙글빙글 도는 순환선인 야마노테선, 도쿄 가운데를 동서로 누비는 추호선 같은 노선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쿄 메트로. 아까도 말씀드린 24시간 무제한 패스를 파는 회사입니다. 이 도쿄 메트로의 노선들은 도쿄 곳곳의 크고 작은 지점들을 지하철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영 지하철. 도영 지하철은 보통 아사쿠사에 놀러 가실 때 도영 지하철 아사쿠사선을 타는 일이 잦으니까 그걸로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외에도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 시내까지 들어갈 때 타는 케이세이 전철, 하네다 공항에서 도쿄 시내까지 가는 도쿄 모노레일, 유명 관광지인 오다이바 안을 돌아다니는 유리카모메처럼 도쿄를 비롯해서 일본 전국에 엄청나게 많은 전철 회사가 있습니다. 이걸 다 알아야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전철 회사들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어차피 도쿄 관광을 위해서 이동하실 때에는 JR, 도쿄 메트로, 도영 지하철을 위주로 타게 되실 거예요. 만약 구글 지도에서 경로를 찾거나 네이버 검색을 했을 때 무슨 선을 타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그 무슨 선이 어느 회사 노선인가만 알면
내 여행 동선에서 타고 다니기 용이한지 아닌지가 알 수 있겠죠? 구글에 검색하면 야마노테선이 JR 소속이다, 히비야선이 도쿄 메트로다, 이타선이 도영 지하철이다, 이런 식으로 무슨 선이 어느 회사 소속인지는 금방 나옵니다.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까 검색해서 어쩌고저쩌고 선 어쩌고저쩌고 패스를 타고 무슨 선에서 어떤 선으로 갈아타고 환승을 하면 요금이 더 나오고, 이런 얘기를 좀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죠? 이것만 알아들어도 너무 어렵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지진 않을 거예요. 보통 가고 싶은 곳을 구글 지도로 검색해서 동선을 짜실 텐데, 구글 지도는 요금이나 환승 횟수,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서 A부터 B까지 이동하는 가장 적합한 루트를 자동으로 추천해 줄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중에 하나를 보시면서 골라 다니면 돼요. 만약에 도쿄 메트로 무제한 패스를 구입을 했다면 메트로 노선을 위주로 추천해주는 루트를 고르고, 아니 나는 아무거나 따도 상관없겠다 싶으면 소요 시간이나 도보 이동 거리를 보고 고르면 되겠죠. 다만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지하철을 타야만 한다, 혹은 반드시 JR을 타야만 한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딱 한 회사 노선으로만 갈 수 있는 역이 종종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오다이바 안을 돌아다니는 유리카모메는 오다이바 내에 유리카모메로만 갈 수 있는 역이 종종 있고, 유리카모메가 아니라면 버스나 다른 도보를 이용해서 좀 어렵게 가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을 가야만 한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그 회사 노선을 타야만 하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메트로 패스로는 못 가는 곳이다, 그걸 알고 있다면 굳이 메트로 패스를 구입할 필요가 없겠죠. 아니면 일단 메트로로 갈 수 있는 근처 역까지 가서 거기서 내가 가고 싶은 목적지 역까지 걸어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겠죠. 이건 도보 시간이랑 자기의 체력이랑 날씨, 그리고 그날의 기분,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행하시는 분의 성향에 맞춰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도쿄 대부분의 번화가는 여러 노선이 지나다니고 메트로로도 접근성이 좋아서 딱히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주쿠, 시부야, 에비스, 이케부쿠로, 우에노, 아키하바라 이런 곳들에 가시는 분들은 메트로 혹은 JR로 다 갈 수 있는 동네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조금 힙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동네에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한 번 더 검색을 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이 내가 구입한 패스로 갈 수 있는 곳인가를 미리 검색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제 도쿄 전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개요가 이해가 되셨나요? 일본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엄청 많은 것들을 질문하시거든요. 디즈니는 갈만하냐? 디즈니랜드랑 디즈니시 중에 어디가 더 좋으냐? 도쿄 내에 전망대가 엄청나게 많은데 어디가 짱이냐? 호텔은 무엇을 기준으로 골라야 하느냐? 돈은 얼마나 가져가는 게 좋은가? 뭐 이런 범용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조금 니치한 것들까지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하나씩 천천히 설명 동영상을 만들까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물어봐 주세요. 제 채널에서는 제가 일본 생활을 하면서 여행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오타쿠질도 하고 채널 구경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